도토리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도토리 사구예요. 평소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곳이라 이번 일본 일주 여행에서 가장 기대했던 여행지였어요. 실제로 마주한 도토리 사구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서 놀랐고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은 사막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모래 언덕에 올라 바라본 풍경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어요. 광활한 모래밭과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와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와 거대한 모래 언덕이 만들어낸 풍경은 그 자체로 장관이었어요. 광활한 자연 속에 서 있으니 많은 생각이 들었고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에 모래 한가운데 흐르는 물을 발견했어요. 사막 같은 풍경 속에 물길이 이어지는 모습이 무척 신기했어요. 풀잎은 멀리서 보니 마치 은빛 꽃밭처럼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은 도토리 사구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는 모래미술관이에요. 평소 꼭 방문해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마침 리뉴얼을 마치고 4월 24일부터 스페인을 주제로 다시 오픈을 했어요. 2층 모래 작품 전시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작품은 가우디의 대표 건축물인 사그라다 파밀리아를 표현한 모래 조각이었어요. 모래만으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섬세한 디테일과 압도적인 규모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이외에도 가우디의 대표 작품들을 모래 조각으로 재현한 작품들이 여러 점 전시되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며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버스가 신대륙을 향한 항해를 시작하기 전 여왕을 아련하는 장면, 다양한 역사적 순간들이 모래 조각으로 재현되어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스페인 내전을 표현한 모래 조각이었어요. 인물들의 표정 하나하나에 슬픔과 절망, 비극적인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아 한동안 눈을 떼기 어려웠어요. 마지막에는 스페인의 매력을 한눈에 담은 작품이었어요. 외부에도 소규모 전시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망대에서 도토리 사구 풍경을 볼 수 있어요. 멀리서도 눈에 띄는 통유리 직사각형 건물이 인상적인 카페예요. 1층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기농 채소를 사용한 샐러드 라이스와 음료, 디저트를 판매하고 있는데 통장의 개방감이 좋았어요. 모래사구와 바다가 보이는 2층은 워크스페이스와 멤버십 전용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새우, 아보카도, 연어가 올라간 샐러드 라이스와 드링크 세트를 주문했는데 재료가 신선했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에요. 도토리 사구 관광 후 조용한 공간에서 브런치나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 볼 만한 카페예요. 길만 건너면 바로 도토리역과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위치가 정말 좋았어요. 실내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감각적이고 직원들도 친절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저녁 6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숙박객 전용 드링크 서비스가 제공돼요. 공용 주방에는 주방 가전, 그릇, 기본 양념까지 구비되어 있어요. 다음 날이 밝아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특급 열차를 타고 구라요시와 와카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로토이역에서 특급 열차를 타고 30분도 채 되지 않아 구라요시역에 도착했어요. 역을 나와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시라카베 도조군으로 향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 조금만 걸어 들어오니 가장 먼저 전통적인 일본 가옥이 눈에 들어왔어요. 시라카베 도조군은 흰벽의 고즈넉한 건물들과 맑은 수로가 어우러져 옛 일본의 정취를 느끼며 산책하기 좋은 곳이에요.
수로는 생각보다 넓었고 물도 맑고 깨끗했어요. 비슷해 보이는 건물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어서 천천히 걸으며 구경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골목 사이로 보이는 신사와 붉은 등불도 인상적이었어요. 평일 오전이라 한적한 거리를 여유롭게 산책할 수 있었지만 문을 닫은 가게들도 많아 조금 아쉬웠어요. 다음은 우스부키 공원으로 향했어요. 시라카베 도조군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위치한 곳인데 가는 길 내내 사람을 거의 만나지 못할 정도로 한적했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은 싱그러운 초록나무들과 곳곳에 걸린 붉은 등이 대비를 이뤄 아름다웠어요. 공원 안에는 붉은 다리와 연못이 있어 운치를 더해주고 있었어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여유롭게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곳이에요. 봄이 되면 벚꽃이 만개하고 벚꽃 시즌에는 라이트업도 진행된다고 해요. 언젠가 벚꽃이 피는 계절에 다시 한번 방문해보고 싶어졌어요. 점심으로 소바를 먹으러 왔어요. 메뉴는 자루소바, 각회소바, 감자를 올린 오리소바인 벤텐까지 3가지예요. 가게는 건물 2층에 위치해 있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돼요. 식사 전에 메밀전병과 녹차가 나왔는데 전병은 바삭하면서도 고소했어요. 육회소바를 주문했는데 작은 튀김이 함께 나오는 구성이에요. 소바면은 일반적인 면보다 얇은 편이었는데 평소 먹던 소바와는 다른 식감과 메밀의 향이 은은하게 느껴졌어요. 야채튀김과 버섯튀김, 어묵튀김 모두 바삭하고 맛있었어요.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친절하셔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즐길 수 있었어요. 수로 거리를 잠시 걷다가 분위기 좋은 카페에 들렀어요. 1층은 수입 잡화점이고 2층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흰 벽과 수로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했어요. 아이스 차이를 주문했는데 주문 즉시 차를 빻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입맛에는 연한 맛이었지만 차이의 향은 진하게 느껴져서 좋았어요. 우라요시역으로 돌아와 특급열차를 타고 다음 여행지인 와카사역으로 향했어요. 와카사역으로 가려면 먼저 고개역까지 이동한 뒤 와카사선으로 갈아타야 해요.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동시간도 적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꼭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라 설레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약 40분 후 고개역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골역다운 조용하고 한적한 풍경이었어요. 와카사선은 배차 간격이 길어 30분 정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반대편 플랫폼에 열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와카사행 열차였어요. 열차 외관 전체에 벚꽃잎이 그려져 있어 한눈에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와카사역은 봄이 되면 벚꽃 명소로 유명해지는 곳이에요. 벚꽃 시즌이 아니지만 레트로한 와카사역의 매력을 느껴서 꼭 가보고 싶었어요. 열차 출발까지 시간이 남아 고개역 주변을 둘러봤어요. 역 사이는 기념품점과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역 밖은 조용하고 한적한 풍경이었어요. 와카사 열차는 도시의 전철과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햇장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을과 들판을 바라보며 로컬 여행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약 30분을 달려 드디어 와카사역에 도착했어요.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목조 역사가 인상적이었고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열차들이 어우러져 레트로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봄이 되면 분홍빛 벚꽃이 역사 주변을 채운다고 생각하니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역사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철도 시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부 구역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이 검은색 열차는 초창기부터 운행했던 차량이라고 해요. 오래된 열차임에도 묵직하고 단단한 존재감이 느껴졌어요. 주변에는 돌멩이에 그려진 열차 그림도 있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역 내부 오른쪽에는 역무실과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는 케이크, 햄버거 같은 간단한 식사 메뉴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대합실이 있는데 레트로한 테이블과 의자가 인상적이었어요. 이 공간은 휴게 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평소 멜론 크림 소다가 궁금했는데 이번에 처음 마셔봤어요. 달콤한 멜론 소다와 아이스크림의 조합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고 기대 이상으로 정말 맛있었어요. 역사 반대편에는 빨간 지붕의 목조 건물이 아름다웠어요. 역사 앞에는 아이들이 탈 수 있는 기차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와카사역을 나와 잠시 마을을 둘러봤어요. 작은 마을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있는 동네였어요. 좁은 수로를 따라 이어지는 전통 건물들은 소박하면서도 아름다웠고 어딘가 시라카베 도조군과 닮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고즈넉한 거리를 걷고 있으니 시간마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평화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갈 때는 와카사역에서 도토리역까지 한 번에 가는 열차편이 있었어요. 와카사선의 레트로한 인테리어가 마치 관광열차나 고급열차를 타는 기분이었어요. 이번 도토리 여행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웠어요. 다음 여행지는 효고현의 히메지와 고베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